오늘은 크리슈라무리티 하겠습니다. 수동적 응시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수동적으로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 수동성 그것은 수동성 이걸 잘 들어보세요.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그거의 수동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수동성 그것은 태만하거나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극도로 연마된 예민성이다. 예. 극도로 연마된 예민성이다. 극도로 훈련된 세련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민성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민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수용하고 있고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을 때 생기는 그 훈련된 세련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공부하면 예민해진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예민하고 또 이 공부하면서 예민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질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느껴보고 경험해 봐요. 이거는 네. 자,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와 세계의 관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 공부가 자기 혼자 하는 공부는 맞아요. 근데 자기 혼자 공부해갖고 제가 늘 얘기하죠. 어디에 쓰려고. 보통 보면은 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좀 편안하게 자기 이익되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이거 나와 세계의 관계를 안다는 거네요. 이렇게 공부를 해 달아가지 않으면 이 공부의 진 면목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만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자기 좀 편안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세팅된 것이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세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또 내가 그런 식으로 상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원력도 그렇게 보면 크게 가진 사람은 크게 되는데 작게 가진 사람은 작은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왜 자기가 마음 먹은 거에서 100%안 되면 10% 20% 할 때 조그만하게 한 거는 10% 20% 얼마 안 되잖아 이게. 근데 내가 크게 가지면 10% 20%라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의원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삶 자체가 허무맹랑해요. 우리 삶 자체가 꿈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 거대한 꿈속에 꿈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근데 자기 마치 막 현실로 진실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공부해보면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도 알게 돼요. 관념이나 인간의 세계뿐 아니라 자연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물과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게 정확하죠, 그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게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거 진짜 진 면목은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빼면 우리 생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 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얘기해놨어요. 이렇게 생활은 전체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거 내가 집안에서 살고 있건 회사에 가서 살고 있건 그 자체의 바운더리가 전부 이 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걸 구현하지 않으면 이건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무조건 수도해야 돼. 거기서 수도해가지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네. 내가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수도하고 바로 나를 봐야 돼. 나를 보는데 캐나다에 갈 일이
뭐 있겠어. 나를 지금 보면 되는데 나를 보기 위해서 중국을 가고 나를 보기 위해서 명상을 해. 그냥 보면 안 될까요? 명상 안 하고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공부하는데. 뭔가를 막 갖춰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거창한 것만 자꾸 바라고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를 보는데 굳이 산속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너무 잘 보이는데. 그죠? 이게 공부하는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정해 있는 그 패턴대로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바로 멈춘다면 여러분이 골프하면서도 바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지금 커피 마시면서도 바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나를 보면 되는 거야. 나를 보는데 그래 명상을 하기 위해서 뭐 숨을 고르세요. 허리를 고추 세우세요. 이거 자체가 그냥 보면 안 될까요? 누워서도 내를 보면 되잖아. 누워서도. 예. 그런 격식 따위는 아무런 그 공부에 사유가 안 되는데도 자꾸만 그런 걸 찾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자신을 안다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민한 주의력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니까. 자세히 관찰하는 거. 주의력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도 크리스나무리티나 부처님이나 마리시나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이분들도 공부를 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냥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봐요. 당신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가만히 관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이런 가장 쉬운 얘기를 뭐하러 이 책에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관찰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관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신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무의식적 행위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한다든지 파내려 간다든지 하지 않고 그 행위의 동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관찰하지 않으면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거의 99%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꿈꾸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을 때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관찰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관찰 안 하고 대충 살아가고 멍 때리고 있는 거, 이건 전부 다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온통 무의식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관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관찰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동기를 바로바로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거든. 생각 속에 들어가는지도 알아차리게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알아차리게 되고, 선택을 할 때도 알아차리게 되고, 무의식 속에 있는 것조차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에 바로 주의력만 딱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예.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기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예. 당신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면 당신의 사고나 행위의 활동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봐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당신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을 결코 비판하지 않을 때에만 하나입니다. 이 비판하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조작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린 판단하지 않을 때, 생각으로 조작하지 마라,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소리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벌써 생각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인지 아닌지를 그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공부예요. 공부. 자, 내가 대상을 비판하게 되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은
이해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생각도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못 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충분히 느끼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생각을 자기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게 전부 생각인 거예요. 이게 판단인 거예요. 이게 비판인 거예요. 네. 나를 꼭 비판해서만 비판인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인 게 다 여기에서는 비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생각 자체가 비판인 거예요. 그래, 생각을 내가 덧붙이게 되면 그거 있는 그대로의 실질을 회피하는 거라.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웬만히 해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 자기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예. 그게 이제 자꾸 이게 듣긴 듣는데 막상 이제 자기한테 딱 해당될 때 그 얘기를 하면 들었던 얘기니까 언짢아 해. 인상이 돌아가요.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이 보여요. 좀 보여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생각에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그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자기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사람들이 잘 간파가 안 돼요. 간파가. 예. 진짜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자세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보니까 자세히 보는가 보다 이런데, 그 생각 봤으면 그 생각 너머의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생각 보이는 거에서 또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럼 생각이 안 보이는 거에서 또 더 자세히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세히가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는지 여러분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대충 보는 게, 자세히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보는 게. 진짜 깨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여기에서 솜털이 하나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다 이게 보일 정도로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 거라. 솜털 하나, 이 아지랭이 하나, 먼지 하나가 날아다니니까 여러분이 다 포착이 될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 내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자, 이거 바깥에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 볼 수 있죠. 여러분 내면 느끼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멀티로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굵은 거 이런 생각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세히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초입이기 때문에 그걸 건너서 들어와야 되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문제를 볼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진짜 자세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바로 휩쓸려 가버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화, 분노, 짜증. 이건 부지불식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놓쳐요. 그죠? 분명히 화가 난 뒤에 잡잖아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기 전에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그걸 감지해야 화가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을 탁 할 수 있다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로부터 결과나 해답이나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은 내 본질을,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그 화를 내는 걸 딱 보면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고 있거든 지금.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이거는 남을 좌지우지하는 거나 내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결국 예.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제압하고 예, 제압으로 예. 인하여 그렇지. 고치게 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감정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공부하니까 여기까지는 화내도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예, 예.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지 않고 응시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도 비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것은 비판이나 회피나 선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이 다를 뿐이지. 예, 질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알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야? 여러분한테 이익되는 것만 갖고 온다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죠? 선택하는 사람은 혼란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써 뒤덮였다는 거예요. 생각에 아니면 무의식에 구름 속에 벌써 가려졌다는 거예요. 맑은 하늘이 아니라는 거. 벌써 혼란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혼란된 거에서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도.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혼란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예. 커피를 마실까? 마시지 말까? 갈까? 말까? 말할 수 없는 선택지 기로에 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있는 그대로 매 순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혼란한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석하고 소박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것이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응시함으로써 생겨난 경험을 기억 속에 축적하지 않고 언제나 순간순간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응시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다 기억 속에 있죠. 그리고 경험 속에 기억된 것은 다 축적된 거예요. 그게 경험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은 이 공부를 해보면 경험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 체험했는 걸 빨리빨리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적되면 그게 가로막아서 내가 있는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경험을 축적해 버리든 말든 당신은 그 축적이나 패턴이나 경험에 의해서 사물을 관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경험을 바탕 위에 사물을 관찰하기 때문에 그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 위에 그림이 다시 올라가니까 그 그림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야. 깨끗한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기억이나 경험이 없어야 깨끗한 백지 상태의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 것은 스크린이 지금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또 다른 그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당신의 눈은 그 축적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 버리므로 그 때문에 이미 대상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번역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응시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그냥 그걸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경험 위에 기억 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이 다른 대상이 올라갔을 때는 그 대상을 보고 그것을 번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경험한 것대로 그걸 번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더라고 얘기하죠. 예. 누가 무슨 얘기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봐지고 여러분 경험한 걸 토대로 그건 아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라.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그것이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게 그때 경험했을 때는 내가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맞다니까. 근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경험했는 걸 강요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경험해 봤을 때만이 자기께 될 수 있지. 여러분 경험을 아무리 그거는 주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 사람한테 번역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는 그래서 이 공부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해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 갖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이 앵무새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걸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경험에 번역해서 누구한테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그 번역이잖아. 저한테 나간 걸 여러분이 또 가지고 또 여러분이 번역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럼 계속 번역만 하면 어떻게 되고 원질이 달라지잖아. 원래 말하고자 하는 질이 다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2번, 3번 하면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분은 한번 했죠. 그러면 제 경험으로 다시 번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으로 내 경험을 또 번역해서 그럼 이제 본질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마치 이 데이터가 진실인 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토대로 자기를 봐서 자기 경험이 그건 그때가 있는 그대로지 또 지나면 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하고 바로 보내고 항상 나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백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예. 자, 그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길을 막고 있는 자물쇠를 뜯어내 버려라. 길을 막고 있는 자물쇠를 뜯어내 버려라. 네. 길을 막고 있는 자물쇠란 무엇인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 자물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실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해요. 예, 다 싫어해요. 진짜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있는 그대로 진실 말하면 다 인상 찌푸리고 안 와요. 바로 기분 나빠해. 네. 근데 그것이 진실인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실된 얘기는 못 해줘요. 네.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벌써 그때 본질에서 다 벗어났어요. 진실을 말해줘도 벌써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닌데도 그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진실을 여러분이 대면하겠어요. 대면 못한다니까요. 예.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나는 진실되고 싶고 있는 그대로 살고 싶겠지만 진짜로 자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실을 좋아하는지. 예. 진짜 진실된 것을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지 그거부터 봐야 돼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식적으로 살았는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가식에 내가 물이 들어서 그 가식에 습이 다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그게 너무 환상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요. 듣는다는 것은 오직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그대들에게 있어서는 육체는 출석해서나 육체는 여기 출석해서나 영혼은 결석입니다. 영혼은 지금 집에 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가게에 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대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지금 출석해서나 육체는 결석입니다. 네. 맞죠? 네. 네. 여러분이 저쪽에 있을 때 절에 와 있어요. 그죠? 근데 육체는 안 와 있어요. 결석이에요. 매번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수많은, 예, 다 그러고 있어요. 마음이 딘 사람들. 예. 근데 육체는 여기 오면 영혼은 결석하고, 영혼은 여기 오면 육체는 결석하고, 매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매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자기를 직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너의 육체를 이곳으로 데려오라. 내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라. 육체 속으로 들어가라. 육체 속으로 들어가라. 육체 속에 뿌리를 내려라.
육체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이고 영혼의 탈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이것을 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인간인 적이 없어요. 네. 늘 도망댕겼지. 네네 봐요. 육체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이고 영혼의 탈 것이다. 이게 타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타고 있는 거 이게 차예요. 이게 차. 그래서 자꾸만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차라고. 그게 진짜 나는 말하자면 진짜 나라고 하면 그 영혼이 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뭘 사요? 자동차 사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얼굴을 가꾸고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고 자기 몸을 예쁘게 만들고 전부 뭐예요? 그거 탈 것에다가 여러분이 치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영혼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좋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거기에 덕기 뭘 붙이는 거예요? 진흙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그냥 이대로 빛이 나는데도 여러분은 자동차로 갖다 덧붙이고 명품으로 갖다 덧붙이고 온갖 걸로 여러분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 자, 봐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동굴 속에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잘 봐요. 평생 캄캄한 동굴 속에만 살아왔고 빛이란 것은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색채가 뭔지도 몰라요. 해와 달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캄캄한 동굴 속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해도 캄캄한 동굴 속에만 있었는데 빛을 봤을까요? 눈을 뜨고 있어도. 언제나 캄캄한 동굴 속에 깜깜한 어둠만 봤겠죠.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한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예. 해와 달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그에게 무지개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 빛도 못 봤는데 무지개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무지개를 보여줘요. 여러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무지개 얘기를 아무리 좋게 한들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직접 빛을 보고 무지개를 봐야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천 성인이 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무지개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해준다고 알아들을까요? 예. 예. 별에 대해 말한다면 알아들을까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비록 그 말을 알아들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엉뚱하게 알아들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늘 조심스러워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알아들을까봐 그게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본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자꾸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해보면 정말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서 다 벗어나 있으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너무나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네. 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어긋나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 그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 것이고, 그죠? 자기가 알아들은 것대로 이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것은 전혀 빗나간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알아듣은 대로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이야기고 빗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되기 전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해도 자기가 경험한 게 있다 해도 그걸 얘기해보면 잘못 알아듣는데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은 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잘못
그 사람 또 여러분 말을 듣고 잘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오류가 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되기 전에는 절대로 입도 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6년 동안 그 사냥꾼들 옆에서 육변채를 먹으면서 이걸 한 거예요, 이걸. 네. 이거 무건수행을 하면서 자기를 삭히고 익힌 거예요. 네. 그러면 달마대사가 9년 면백하는 게 그게 그냥 면백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네. 예수님 어디 가서 사막에 가서 무건수행 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게 완전히 푹 익어져서 진짜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에너지 자체로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그 사람한테 그거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가.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존재 자체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숙성시킨 거예요. 숙성.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있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이 본문 몇 개 알았다고 나가서 그것도 제대로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알아들은 걸로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는 거야. 자긴 제대로 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네. 자, 그 하나의 이론을 만들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전혀 빗나간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 부처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앉아갖고 법문 한답시고 지금 저도 앉아있지만 이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 왜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예. 그대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 주지 않았다. 그리고 49년 동안 그래서 설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다만 그대가 존재의 캄캄한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쇠를 주었을 뿐이다. 그 열쇠가 뭐예요? 크리스나 아버지나 저나 이 관찰하는 얘기밖에 못하는 그게 열쇠예요. 네. 그게 나이기도. 네. 그게 열쇠예요. 네. 그거 내가 열어야 되잖아. 그 열쇠를 가지고. 네. 그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네. 그때 그대는 진정한 그대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열쇠를 열었을 때만이 여러분이 진정하게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붓다는 그래서 의사이지 철학자가 아니다. 여기서 경명하게 이제 갈라져요. 의사와 철학자. 네.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얘기해요. 대의왕. 네. 이 사바세계에서는 가장 큰 의사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걸 모든 걸 불교 경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학의 바탕이 전부 그렇게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철학자란 누구인가? 철학자란 계속해서 장님에게 빛과 색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혼란시키고 혼돈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정확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경험하지 않고 철학책을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빛을 조금이라도 일별을 해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이 정오를 해야 돼요. 정오. 그래서 해오가 되고 난 뒤 여러분 반드시 정오가 돼야 돼요. 정오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타부타 빛이나 색채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냥 본질을 바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냥 본질을 봐라. 보면 나중에 빛도 볼 수 있고 색채도 볼 수 있고 무지개도 볼 수 있고 온갖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오로지 빛만 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장구하게 안 하셨다니까요. 네. 장님은 빛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철학자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철학책 보면은 머리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완전 혼란스러운 거지. 예. 붓다는 빛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말하지 않았어. 예. 빛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았어. 그냥 직접 본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장님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며 알아듣는다 해도 이건 똑같은 말이네. 엉뚱하게 알아들을 것이다. 난 그대들에게 약을 줄 것이다. 그대들의 눈을 치료할 것이다. 예. 그죠? 눈 멀은 소경이한테 눈만 치료해주면 빛을 보라 마라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눈만 치료하면 그냥 빛을 보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이 치료되었을 때 그대들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가르침이란 전적으로 다른 시각이다. 예. 다른 시각이다. 그죠? 장님이 보는 시각과 눈을 뜬 사람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생각이나 개념을 갈아엎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예. 그럼 내가 이때까지 했던 개념이나 생각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난 이게 현실 같은데 계속 꿈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꿈일까를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기가 사유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네. 빛을 봤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여러분이 그 갇혀있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사유해 들어와야 돼. 뒤집어서 사유해 들어와야 돼요. 장님보단 낫겠지만 여러분이 아직 다 눈을 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를 지금 크리스나무리티나 부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이 수보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비유를 들어서 이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 눈 뜬 장님이라고 얘기하잖아. 눈을 떴는데 장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봐야지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진실이 아니고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도 대략 난감한 줄 알아요. 깜깜하죠. 이게 본문 끝나고 도대체 가만히 있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감이. 여러분 심정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어떤 데는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씩 눈이 떠요. 네, 한 줄기 빛이 진짜 들어와요. 네, 여러분이 그 열쇠를 열려고 용을 쓰다 보면 어느 날 탁 열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을 열심히 보려고 그냥 처음에는 조금 용을 쓰다 보면 어느 날 그게 탁 이렇게 열릴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